상제님 진리로 깨어나는 소중한 지금, 증산도 청소년 힐링 토크 깨소금 MC 박지영입니다. 네, 오늘은 인류의 원형 문화인 신교에 대해서 깨어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함께 하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오경미 부장님, 권준숙 보감님, 신수정 도생님, 이제 황하영 도생님 나오셨는데요. 모두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두 분이 교복을 입고 나오셨어요. 네. 그렇죠?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아이돌이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수정 도생님은 아이돌 중에 누구 좋아하세요? 저는 청아 좋아합니다. 청아? 네. 청아? 네. 네, 청아 좋아하시는군요. 네. 저는 레드벨벳 팬입니다. 레드? 좋아합니다. 그럼 한 소절만 한번. 지금 빨간 맛, 빨간 맛, 궁금해 허니. 빨간 맛, 궁금해 허니. 저는 진성 레드벨벳 팬입니다. 네, 그렇구나.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K-팝이라든가 K-드라마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팬들이 열광을 하고 있다는 걸 다들 아시죠? 네. 네. 요즘에 이제 한류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그 한류 문화 속에서도 우리 문화, 전통 문화를 담으려는 이제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를 가미한 드라마나 영화가 지금 흥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재밌게 본 게 드라마 도깨비나 영화 신과 함께 등에서 이제 우리 전통 문화를 가미해서 한류 문화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방탄소년단 아이돌이라는 노래에서 얼쑤 지하조 좋다 덩기더 쿵더러러라는 가사를 넣은 노래도 있죠. 요즘은 아이돌 아니죠. 요즘은 대치타죠. 대치타? 대치타 혹시 다들 아시나요? 아영 도생님이 한번 해주세요. 좀 잘 몰라요. 이게 어떤 거냐면 대치타, 대치타, 자 울려라, 대치타 뭐 이런 거. 엄청 잘하시네요. 한번 쳐드려야겠어요. 박자 타는 게. 네, 뭐 이렇게 이런 대치타라는 국악이랑 랩이랑 믹스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레드벨벳 말고 블랙핑크를 좋아하는데요. 최근 신곡의 How You Like That에서 한복을 입고 무대 의상을 이제 연출했었는데요.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도깨비나 대치타 같이 우리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게 외국에 먹히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동양 문화 하면은요, 이제 중국과 일본 문화만이 알던 세계에서요, 한국 문화를 아름다움이라던가 우수성을 이제 본격적으로 알리게 된 계기가 이제 K-팝과 K-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류도 우리 전통 문화를 이제 기반으로 담을 때 또 세계인들에게 굉장히 신선하고 또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한류의 최고를 달리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수상 소감에서 김구 선생님의 말씀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네, 이런 말이 가장 생각에 먼저 나더라고요. 김구 선생님이 하셨던 오직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그래서 지금 한류를 보면 김구 선생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우리 한류가 어떤 외국 문화를 모방하는 것들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을 어떤 모양, 형태, 모습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 속에 담겨 있는 사상이나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통 문화의 힘과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정말 좋은데요. 그런 만큼 우리 문화에 대해서 누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 문화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문화 속에 담긴 그 정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대세인데 유튜브가 이제 경쟁력을 갖는 것은 아이디어와 콘텐츠 싸움이잖아요. 그에 따라서 이제 돈도 벌 수 있는 이제 수단이 되기도 하거든요. 한마디로 문화 경쟁의 시대죠.
네, 요즘 뭐 문화 경쟁 시대죠. 문화를 상품으로 해서 요즘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사실 이 모든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러한 문화 경쟁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 한국 고유의 문화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네, 참 생각해 볼 시간인데요. 네, 아영도 선생님, 네. 우리 문화의 뿌리가 뭔지 알고 있어요? 신교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런데 아영도 선생님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이 신교하면은 전혀 모르거나 생소하게 느껴지잖아요. 네, 보통 친구들은 신교라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신교랑 친해지길 바래라는 주제로 이제 수정 선생님이 학교 친구들에게 이렇게 신교에 대해서 알려보겠다고 하는데요. 네, 다 함께 한번 큰 박수로 한번 맞아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신교와 친해지길 바래 발표를 맡은 신수정 도생입니다. 와. 여러분 축제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어느 축제에 가보셨죠? 저는 학생이니까 이제 학교 축제 많이 가요. 저는 치킨 축제 가서 치킨 많이 먹고 왔어요. 치킨 축제도 있네요. 맛있겠다. 저는 토마토 축제를 가봤거든요. 토마토를 막 으깨고 막 방송에서 많이 나오죠. 막 네. 뒹굴르고 막 네, 그러면서 놀더라고요.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에도 다양한 축제가 있죠. 불꽃놀이 축제가 있고 또 락 페스티벌 같은 음악 축제도 있고 그다음에 하늘에 소원을 빌고 등을 날리는 연등 축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하면 빠질 수 없는 또 음식, 푸드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처럼 축제는 세계 공통 문화인데요. 그리고 또 축제에서 뭐 빠질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진 예쁘게 잘 찍고 그런 거. 신나는 노래 듣기. 네, 맞습니다. 저도 축제에 가면은 친구들과 맛있는 걸 사 먹고 또 예쁜 사진을 찍곤 하는데요. 그리고 저는 학교 축제에서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와. 네.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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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반 친구들과 춤 무대를 준비하면서 춤도 추고 많은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그 날만을 설레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처럼 축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죠. 그럼 축제의 한자는 무슨 뜻일까요? 제사. 맞습니다. 빌축자의 제사제입니다. 그런데 축제인데 제사가 들어가죠. 네, 그렇네요. 네, 왜 제사가 들어갈까요? 그 이유는 축제가 천재 문화, 즉 하늘에 제사를 보내는 이제 천재 문화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보면 제천단에서 이렇게 춤도 추고 성화봉송도 하죠. 우리는 옛날 옛적부터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천재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천재란 무엇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민족과 인류 대제전회장 천재. 한민족은 상제님께 믿음과 공경을 표시하고 상제님의 은혜에 보온하는 국가 행사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천재는 하늘에 제사를 올리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끝나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춤과 노래를 즐기고 그 제단에 올렸던 음식을 나눠 먹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왜 천재를 지냈을까요? 바로 신교의 핵심 코드가 천재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신교는 이신설교의 준말로 신의 가르침을 받아내린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우주의 통치자, 우주와 인간 그리고 신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삼신상제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교는 이 삼신상제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이고 우리 옛날 조상님들은 이 가르침을 받아서 살았던 것입니다. 상제님께 제를 지내고 수행을 통해서 상제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가르침을 받아서 백성을 다스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또 교과서에서 제가 찾은 게 있는데요. 보시면 여러 나라는 영고, 동맹, 무천, 계절제 등 제천 행사를 성대하게 열었다. 이때에는 온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즐겼다. 이렇게 각 나라마다 여러 제천 행사가 있던 겁니다. 아영 선생님, 네. 고려의 제천 행사는 무엇일까요? 학교에서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팔관행입니다. 맞다. 네,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구경하러 온 백성들도 있죠. 그리고 조선시대 말 고종도 원고단에서 상제님께 제를 올리고 대한제국을 선포했습니다. 이 원고단 내용도 교과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재 문화가 글로벌한 문화란 걸 알고 계시나요? 그 제사를 올리기 위해서 만든 제천단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어디에 있을까요? 추측을 해보면. 중국, 이집트 멕시코. 이런데? 네, 멕시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제천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초대 당군왕검 시절인 4,3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입니다. 이 참성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제천단이고 우리 한민족의 고유 제천 성소죠. 그래서 우리 옛날 조상님들은 여기서 제사도 지내고 상제님께서 내려주시는 가르침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천단의 특징은 이렇게 높은 산에서 지내는 게 특징인데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상제님께 제를 지내기 때문에 높은 산에서 지내서 그 하늘에 좀 더 닿고자 해가지고 높은 산에 지었습니다. 아까 글로벌한 문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해외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평평한 땅에는 어떻게 제천단을 지었을까요? 흙 모아서 이렇게 쌓았나? 돌덩이로. 돌덩이로 쌓았겠는데요? 평평한 땅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흙을 높이 쌓아서 이렇게 제천단을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르의 지구라시인데요. 우르는 중동 지방에 있어서 대부분 사막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평평한 땅에 이렇게 네모네모하게 쌓았죠. 여기서 제사를 지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었겠어요. 너무 높아요. 올라가기까지가 네.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제천단이 이집트에도 있는데요. 이집트 하면 뭐가 생각나죠? 피라미드. 네,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초기 피라미드가 원래 이렇게 뾰족하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평평한 곳에 제사를 지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메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메르는 승천하는 공간이라는 뜻이고 또 지구라시라는 말도 높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천재 문화와 더불어서 신교의 핵심 코드가 있는데요. 바로 난가 문화입니다. 아영 선생님, 네. 네, 신라하면 뭐가 떠오르죠? 이제 뭐 다들 배우듯이 화랑? 맞습니다. 화랑이죠. 저는 교과서를 통해서 처음 접했는데요. 이제 이 화랑 드라마가 나오면서 이미지가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이 화랑 드라마에서 나온 화랑은 왕을 지키는 부대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화랑은 삼신 상제님을 지키는 수호자였어요. 그 천재도 지내고 그다음에 국가까지 지키는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화랑 같은 난가 조직들이 이 신라 시대에만 있던 것이 아니고 각 나라마다 난가 조직이 있던 거예요. 보시면 배달은 제세행랑과 삼랑, 당군조선은 곡자랑, 북부여는 천왕랑 이렇게 있어요. 고구려에 있는 조이선인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개소문 장군과 을지문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대부분 뭘로 공부를 하죠? 책 보고요. 네, 책 바로 교과서죠. 이 난가 문화에도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바로 3대 경전인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입니다. 천부경을 교과서로 본 거예요? 네. 더 놀라운 것은 이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우리 독립운동가들도 외우고 또 우리나라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경미 포정님, 이거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용담 선생님의 말씀이네요. 밝음을 숭상하는 고장에서 일제의 감옥에 갇히어 낭낭하게 천부경을 외운다. 가슴에 환한 달이 떠오르면서 스스로 도를 구하는 도다. 억만 번이나 읽어 가히 통하게 되니 조국의 독립은 천부의 정신으로 말미암도다. 이렇게 화랑과 독립운동가들이 그냥 무술만으로 연마한 것이 아니라 난가 정신으로 우리나라를 지킨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교나 난가 문화 이런 거를 전혀 배우지 않아서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난가 문화를 되찾으면은 세계의 문화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신교의 핵심 코드인 난가 문화와 천재 문화는 우리 역사와 교과서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가장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뭐가 있을까요? 천부경을 읽어요. 맞네, 천부경을 천부경. 읽어봅시다. 네, 바로 정화수 청수모시기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할머니들께서 이제 물 떠놓고 기도한다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저희 할머니께서도 저희 아빠를 낳으실 때 계속 딸만 낳으시다가 아들을 낳고 싶으셔서 이제 맨날 밤에 기도를 하고 강가에 가셔서 찬물로 몸을 씻기면서 아빠를 낳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교의 맥이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증산도에서는 청수를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모시고 있죠. 저도 이번 발표를 계기로 청수 모시는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한번 오. 보실까요? 네. 네, 이렇게 우리 뿌리 문화인 신교 다 같이 알고 청수 모시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어요. 신교가 무엇인지 이제 수정 도생님의 발표를 들어봤는데요. 아영 도생님, 이제 신교가 무엇인지 좀 알 것 같아요? 뭐 도장 친구들이랑 이제 시험 볼 때 신교 받아서 잘 찍자 하기도 하고 뭐 조상님 아름키 좀 내려주세요 이러기도 하고 하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발표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조금 하긴 했는데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 네. 오경미 포정님, 신교에 대해서 네. 이렇게 고등학생들이 모르고 있어요. 네네. 좀 쉽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수정 동생님께서 아까 신교에 대해서 참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신교를 공부하면서 세상에서는 그리고 평소에는 신교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풍류도라고 들어봤나요? 네, 저 역사 시간에 봤던 것 같아요. 그 최치원의 난랑비 서문에 나오는 거 맞나요? 맞아요. 이야. 이야,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이제 신라 시대 때에 고운 최치원 선생님께서 낭랑비 서문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구규, 현묘, 지도왈, 풍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한민족의 고유의 도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닦아온
본래 한민족의 도는 유불선 3교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풍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 풍류 안에 모든 종교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말씀인데요. 최채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현미연도 풍류라는 것은 바로 인류 문화의 뿌리인 신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부연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 이제 신교 단군 조선 이전에 상고 시대 때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국교로서 이제 신교 문화를 생활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교라는 말은 규원사에서 아까 우리 수정 도생님이 잘 설명해 주셨죠. 이신설교, 신의 가르침을 받는다, 신의 가르침으로 생활한다 이런 이제 말씀인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상제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나와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국, 배달, 조선 시대에 제왕들께서는 이렇게 신교를 받아서 그것을 법을 만들고 그렇게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다스렸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에는 굉장히 우리 민족이, 한민족이 풍요로운 시대를 구가했습니다. 네. 천재를 올려서 신교를 받은 거네요? 그렇죠. 천재. 아영도생님이 이제 키워드를 잘 짚어주셨는데요. 이 천재 문화가 바로 신교의 꽃이라고 하는데요. 신교의 꽃. 제천 문화는 천재를 모시는 인류 문화의 원형이에요. 수정 선생님 혹시 제천 행사가 뭐가 있죠? 부여에 용고가 있고 동해에 무천이 있습니다. 맞아요. 아까 말할 때 잘 말해 주셨는데 제천 행사 때 뭐를 했다고 배우셨죠?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끝난 뒤에는 춤과 노래를 지켰다고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설날에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이제 하늘에 제사를 올리고 술과 이제 제물을 올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춤도 추고 노래도 불렀습니다. 어떤 춤을 췄나요? 저가 아직 그 시대 사람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뭐 네, 그렇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나라의 공식적인 축제였던 거네요? 그렇죠. 천재는 우주 최고의 신 상제님을 모시고 큰 축제를 벌였던 거죠. 이제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상제님께 신교를 내려받기 위해 술을 올리고 이제 제물도 올리고 그러면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불러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그 지위에 따라서 다 역할이 다를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제천 행사는 어느 정도 문화에 이제 격이 있어야 기반이 다 껴 있어야 제천 문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성 문화, 그다음 정신 문화, 그다음 생활 문화가 천재를 모시는 데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태일궁에서 대천재를 모시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어디서 천재를 올렸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요. 천재를 올리기 위해 쌓은 단을 이제 제천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제천단은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입니다. 단군 안건께서 제위 51년 되던 해에 제천단인 참성단을 쌓으셨어요.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네, 가봤어요.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힘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둥글게 테두리를 그저 돌로 쌓고 가장 상단에 네모나게 이제 제천단을 쌓았었는데요. 이러한 이제 제천단은 강화도에도 있고 지리산 노고단도 역시 제천단입니다. 전국 각지에 제천단 형태가 남아 있는데요. 그 제천단이 있는 곳을 우리는 예로부터 소도라고 불렀어요. 소도라는 것은 신성한 생명이 솟구치는 땅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소도에 있는 곳에 제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곳이나 이렇게 아무 장소에 제천단을 쌓은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신성한 장소에 제천단을 쌓았고요. 그리고 지금 태백산 선왕봉에도 제천단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도 이제 소도리, 소도천이라고 하는 지명이 아직까지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제 배달국과 단군 조선의 문명이었던 이제 홍산 문화에서도요 제천단의 원형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가 상제님께 천재를 모셨던 문화가 정말로 오래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천재 문화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 있다고도 들었거든요. 아, 맞아요. 아까 수정 도생님이 말하신 피라미드 맞죠? 네, 맞아요. 네. 아까 이제 수정 도생님께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제천단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이란, 그리고 이집트 다양한 곳곳에 이제 제천단 문화가 있어요. 이제 천재 문화는 사실 국가의 축제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한자로 보면 축제를 할 때 제를 제사 지낼다 이제 제자잖아요. 그러면 이 제를 한자로 말고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부를까요? 페스티벌. 네, 페스티벌. 발음 좋아요. 발음 좋은데요? 네. 네, 페스티벌의 어원을 보면 그리스어로 신전을 뜻하는 파눔이라고 해요. 페스티벌은 이제 신전을 가다라는 뜻인데요. 신전에 가서 이제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술과 고기를 나눠 먹는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제천 문화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 글로벌 천재. 수정 교수님 혹시 우리나라 제천단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돌로 되어 있다. 산에 있는 거? 맞아요. 제천단은 하늘과 가까운 산 꼭대기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메르 문명을 보면 지금 이라크 지역에서 발달하였는데 서양 문명의 시작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계승이 되었어요. 그런데 중동에는 산이 거의 없죠. 네, 그렇죠. 다 사막이잖아요. 사막이죠. 예, 낙타 타고 다니잖아요.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산이 그렇죠. 있을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산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근데 보통 제천단은 높은 곳에서 했는데 이제 높은 곳이 없으니까 돌로 쌓는 거죠. 산처럼 이제 쌓아가지고 그 꼭대기에서 이제 제천단을 모시면서 이제 천재를 올리는데 대표적인 제천단이 지구라시인데요. 구약 성서에 나오는 바벨탑도 사실은 이제 바빌론 지옥의 지구라시인 거죠. 아, 그럴까요? 그래서 피라미드도 큰 돌을 쌓아서 만든 거군요. 맞아요. 지구라시 이제 이집트로 흘러가서 이제 피라미드가 되었어요. 근데 피라미드는 보통 파라오의 무덤으로 알고 있지 않나요? 처음에는 이제 제천단의 의미로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무덤으로 쓰인 거죠. 근데 이 피라미드가 보통은 이제 이집트에만 있는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세계에서 보니까 이제 피라미드가 엄청 많이 발견이 된 거예요. 중국, 만주, 서한, 티베트 지역에 이집트보다 훨씬 많은 피라미드가 이제 많이 발견이 됐는데요. 그게 어떻게 이제 발견이 됐냐면 미 공군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렇게 중국 서한 지역을 갔는데 피라미드가 엄청 많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집트와도 비교할 수 없이 엄청 큰 피라미드를 많이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 오키나와 바다에서 이제 1만 년 전에 해저 피라미드가 발견이 됐고요. 이처럼 전 세계로 뻗어나간 신교 문화의 실제를 증명하듯 세계 각지에서 이제 제천단위 피라미드가 이제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유럽, 동남아, 이제 남북 아메리카 등 많은 데에서 피라미드가 발견되고 있는 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제천 문화라는 게 인류의 원형 문화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발견이 된다는 것은. 네, 제가 이제 중국에 그때 고구려 역사 탐방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서한 지역에 갔었는데 지반시 이런 곳에 가보면 엄청나게 무수하게 많은 피라미드형의 무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 제천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모양이 동그라미 원, 이제 네모, 방, 그리고 세모, 각 이렇게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원방각의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아세요? 뭘까요? 네. 바로 이제 하늘과 땅, 인간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 땅, 인간을 기하학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이제 인류가 처음으로 이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 하늘, 땅, 인간을 바로 이제 원방각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둥글원, 원만하다는 뜻이고요. 둥글게 표현을 했고, 땅은 방정하다 해서 네모로, 그리고 인간은 하늘과 땅의 그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세모나케 원방각의 형태로 띄었는데요. 그래서 마리산 참성단에 가보면은 둥근 원형 위에 네모나케 제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도 이제 나중 후대에는 무덤이 됐지만 실제로는 제단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원방각이 하늘, 땅, 인간을 상징하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 문화 속에서 이런 형태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대로부터 인류는 원방각의 모형으로서 이제 제천단을 쌓고 삼신 상제님께 천재를 올렸다는 건데요. 포정님, 삼신 상제님께 천재를 올렸다는 것을 서울의 원구단에 가보면 또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역시 우리 신수정 성도님께서 설명을 참 잘해주셨는데요. 네, 매우 뿌듯합니다. 네, 저도 뿌듯합니다.
이곳 이제 원구단 이제 지금은 터만 남아 있죠. 터만 남아 있고 한데 그때 당시에 이제 고종 황제께서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선포하실 때에 이제 원구단을 쌓아서 하늘에 계신 상제님께 이제 제를 올리고 이제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를 선포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제 위에서 원구단은 사라지고 황궁우라고 하는 이제 위패를 모신 장소만 남아 있습니다. 황궁우 안에 보시면은 위패가 아직도 모셔져 있어요. 그 위패에는 황천상제라고 해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천제를 지낼 때 상제님께 천제를 모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상제님께 천제를 많이 모셔왔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상제님을 인식하고 상제님께 천제를 올리신 분이 누구일까요? 환인천재. 정답입니다. 와, 야, 수동 풍부님 공부를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사탕 하나 드릴까요? 사탕 가지고 되겠습니까? 피자 사도 돼, 피자. 네. 인류의 첫 번째 나라인 황국을 다스린 1세 환인천재께서 처음으로 이제 천재를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환인천재께서는 이제 상제님에 대한 수행과 어떤 학문을 닦음으로써 대자연의 도를 이제 터득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상제님으로부터 신교를 받아내려서 이제 상제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맥을,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배달국가 이제 단군 조선에서도 그 맥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보고서 중국에서도 똑같이 이제 왕이 제위에 오를 때 천제를 올리고 이제 즉위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인류 문화의 황금 시대인 이제 신교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상제님을 모셔왔어요. 그리고 상제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법으로서 사회를 다스리고 이제 정치화하면서 세상을 모두 이렇게 이롭게 다스렸던 거죠. 그래서 신교를 한마디로 상제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점이 신교의 핵심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의 키포인트가 바로 이제 신교가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상제 문화였던 거군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이렇게나 이제 신교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익히면서 이렇게 신교의 맥을 이어오는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바로 그 집단이 이제 난가인데요. 난가는 쉽게 말해서 이제 신라의 이제 화랑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제 화랑들이 말을 타는 걸 배우고 활도 쏘기도 했잖아요. 말 타고 이제 활 쏘는 걸 배우면서 이제 나라가 위험할 때 전쟁에 나가서 이제 나라를 지키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난가들이 했는데요. 네, 환국 말기에 환웅을 따라 배달을 세운 3,000명의 제세행랑군이 바로 난가의 시초입니다. 이 3,000명의 제세행랑군으로 인해서 배달국이 나라가 열렸고 배달의 삼랑에 의해서 계승이 되었는데요. 이제 환단곡이 신시본기에 보면은 이 삼랑은 본래 삼신을 수호하는 관직이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삼랑은 삼신 상제님을 수호하고 백성을 수호하는 신교의 정신을 무장한 수호자였던 거죠. 네, 이처럼 이제 신교 정신을 직접 실천하고 신교 문명을 열었던 역사 집단이 바로 난가입니다. 이 삼랑은 당구조선의 국자랑을 거쳐 고구려의 조의선인 백제의 무절, 신라의 화랑을 거쳐 내려오다가 조선시대에는 유교 사회가 들어선 후 난가의 명맥이 약해지긴 했지만 조선시대의 성운비 정시 또는 가보동학 혁명, 의병운동 등으로 끊임없이 표출이 되었어요. 고조선 시대에는 국자랑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국자랑이 천지화라는 꽃을 귀에 꽂고 다녀서 이제 천지화랑이라고 했는데요. 이 신라의 화랑도 이 천지화랑에서 비롯이 된 겁니다. 저는 학교에서 화랑을 배울 때 이제 꽃미남 집단이라고 해가지고 예쁘게 생겨서 꽃화자 화랑인 줄 알았는데 그냥 실제로 꽃을 꽂고 다니는 거군요. 맞아요. 드라마 화랑에서도 되게 다들 미남으로 나오잖아요. 다들 꽃, 네, 그래서 보는 내내 눈이 좀 즐거웠죠. 네. 마리산 제천단 옆에 있는 삼랑성도 이제 삼랑에서 유래했다고 하거든요. 네, 이제 한국 문화 속에서 우리의 난가 제도라는 것이 결국에는 역사 속에서 명칭은 바뀌었지만은 새 역사의 개척의 원동력으로서 작용을 했던 거군요.
드라마 연계 소문에 검은 옷을 입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조이선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중요한 장면을 놓치지 않고 잘 찾은 것 같아요. 네, 아까 우리 수정 도생님께서도 발표하실 때 얘기를 했었죠. 난가를 교육하는 그런 경당이 있었습니다. 이 경당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이제 말 타고 활을 쏘고 그리고 공부도 하고 다양한 공부를 하고 노래도 부르고 또 예절을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문무를 겸비한 엘리트 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재도 지내고 공부도 하고 완전 신교 학교네요. 맞습니다. 신규 학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규 학교에서 이제 학교니까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고 이제 그걸 배우는 교과서가 있잖아요. 그죠? 3대 경전이 무엇이 있을까요? 3대 교과서. 아까 발표할 때 봤는데 천부경. 천부경. 삼인신, 네, 삼일신고. 참전계경.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신교의 3대 경전, 3대 교과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상제님께서 처음 내려주신 천부경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삼신 상제님의 가르침을 이제 제대로 원형을 밝힌 이제 삼일신고, 그리고 그것을 인간의 삶의 원리로 밝힌 참전계경이 있습니다. 네, 삼심상제님의 가르침을 담은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계경을 배우면서 이제 신교 문화를 읽었던 거군요, 결국에는. 지금도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는 난가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 수정 도생님, 네.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부르죠? 도생 말고요. 태을랑. 태을랑. 아영 도생님, 네. 우리는 또 어디에서 교육을 받기도 하죠? 증산도 대학교. 네, 증산도 대학교. 네, 맞습니다. 우리 증산도는 이제 대천재를 지내고요. 상신 상제님께 내려받은 이제 3대 경전을 비롯해서 도전과 진리 서적을 읽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증산도 대학교에서 인재를 배출하고 있고요.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제 난가 문화를 계승한 태을랑, 그리고 소도 경당 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증산도 대학교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저희에게도 난가 문화가 있는 거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저희가 도장에서 치성을 모시고 교육을 하는 것도 다 난가 문화인 거죠. 그래서 증산도는 우리의 원형 문화인 신교를 세계에 알리는 곳입니다. 아, 네.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는 말씀이신데요. 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제 우리 민족의 사상과 정신을 전하는 난가 문화의 엘리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제 깨소금 일부 함께 했는데요. 인류 문화가 상제님을 모시던 신교 문화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가 있었거든요. 네. 2부에서는 이제 유강이, 하지연 친구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의 신교 문화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다 함께 깨소금 입으로 넘어가 볼까요? 깨소금 2부, 내 고민에 파란불을 켜줘 시간입니다. 와! 강인 선생님, 오늘 아침 청소 모시고 오셨나요? 청소요? 당연하죠. 근데 갑자기 왜요? 오늘 고민이 청소 모시는 거에 관련돼 있어서 그래요. 오, 청소 모시기 뭔가 감이 오는데요? 오늘의 고민 소개해주세요, 지원 선생님. 오늘의 고민 빠밤. 오늘의 고민 빠밤. 청소를 왜 모셔야 하죠? 아침 저녁 너무 귀찮고 안 모셔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우리 친구 제가 딱 2년 전 했던 고민 그대로 하고 있네요. 사실 아침 저녁으로 청소 모시는 거 귀찮을 수 있어요. 학교 가느라 바쁜데 아침 먹을 시간도 없는데 밤에 야자하고 와서 너무 졸린데 청소 모시고도 할 게 다 너무 많은 세상인데 또 이분의 고민처럼 청소를 안 모셔도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을 수 있습니다. 그쵸? 아침 청소 안 모셔도 학교 잘 다니고 밥도 잘 먹고 놀기도 잘 놀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저는 그래도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청소를 꼭 모셔요. 왜요? 저도 청소 안 모셔도 잘 지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포감님이 청소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난 후로
아, 내가 청소 안 모시는 세상은 잘 사는 게 아닌 거구나를 깨달았었죠. 오, 오늘의 고민을 보내주신 분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포아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셨어요? 청수를 올리고 기도하는 것은 6,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신교 문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물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고 맑은 물인 청수는 만물의 근원을 상징한다고 하셨어요. 혹시 지연님은 뭐 자주 하세요? 아, 저를 어떻게 보시고 하루에 2번이나 해요. 정말요? 아이, 정말요? 2번이나 한다니까요? 세수나 목욕을 할 때는 물로 더러운 걸 씻어내잖아요. 그것처럼 매일 영혼을 샤워하는 게 청수 모시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청수는 정화, 순수, 맑음을 뜻한다고 해요. 청수를 올림으로써 영혼을 맑히고 정화하는 거죠. 그래서 우울한 마음과 어두운 마음이 밝아진다고 하셨어요. 몸만 깨끗하게 씻으면 되는 게 아니라 청수를 모시고 마음도 정화시켜야 한다는 거군요. 그런데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 금수저니 다이아수저니 하면서 돈이 최고인 현실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정신은 건강할까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하는 정신 문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당장 보이는 게 최고고, 그러니까 물질이 아무리 풍족해도 만족의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럴수록 사람들은 무언가에 대한 공허함을 느끼고 있죠. 또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고요.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현실에 불안감도 있고요. 그 공허함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까 말했던 우리 뿌리를 잃어버린 것 때문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청수를 모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 청수를 모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나날이 강건해지고 행복함도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신규 문화를 잃어버려서 그래서 정신 문화를 찾기 위해서 청수를 꼭 모셔야 하는 거군요. 그래야 구원도 채워지고요. 그리고 우리 도당의 소호사님이 그러셨는데요. 청수를 모시면 내 인생이 훨씬 더 자유로워진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유튜브에서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올랐는데 물을 떠다놓고 그 물에 소원을 이야기한 다음에 물을 마시는 방법을 히트를 쳤었죠.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을 거머쥘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물 한 잔만 있다면 어떤 소원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 소원을 적었다면 그 종이를 물이 든 유리컵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양손바닥을 서로 문지른 뒤 컵 주위를 감싸는 듯한 포즈를 취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적은 소원을 확언하듯이 크게 또는 조용히 말하세요. 우리 청소년들도 청수를 꾸준히 모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꿈이 이루어지겠죠? 네, 청수 모시는 것이 신규 문화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내 꿈의 날개를 달아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천재를 지내거나 수행을 할 때 청수를 꼭 떠놓으셨는데요. 청수를 모시고 수행을 하다 보면 청수가 나와 상제님을 이어준다는 걸 깨닫게 된다고 해요. 아, 그래서 상대님 진리를 신앙하면서 빼놓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청수를 올리는 거군요. 그쵸? 그리고 내가 천지일할 부모님과 조상님한테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하루에 물 한 잔 정도의 정성은 보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나를 존재하게 해주신 조상님과 천지일호 하느님께 올리는 가장 작은 보온의 행위죠. 그럼 이참에 생활 속에 담아있는 신규 문화를 찾아볼까요? 네. 신규 문화가 주변에 많다는 것을 알면 청소 모시는 것이 더 친숙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생활 속의 신규 문화를 찾아봅시다. 첫 번째 신규 문화. 빠밤. 청수 모시기 문화. 방금 전에 한 거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생활 속에서 찾아보진 않았죠? 아, 그렇군요. 청소 오시는 문화 어떤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정한수 문화예요. 집안에서 할머니나 어머니가 장독대에 맑은 물을 떠놓고 누군가를 향해 두 손을 모아 빌며 정성 들이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이것은 수천 년에 내려온 우리 민족 고유의 신교 신앙의 정통인데요. 드라마 더킹 영원의 군주 6화에서 노상궁이 장독대에 청수를 올려놓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도 월간개벽지에서 정한수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어느 도생님 어머니가 이른 새벽에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우물에 가서 누구보다 먼저 물을 길러오셨대요. 왜냐하면 그때가 1960년대에서 70년대 월남전이 벌어진 때인데요. 글 쓰신 분 아버지가 월남전에 파병을 갔었대요. 아, 어머니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려고 물을 길어오셨군요. 그때는 산짐승이 많은 때였는데
남편을 위해 무서움도 잃은 채 청수를 모시고 기도를 올리셨대요. 3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후 아버지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해요. 우와, 정성의 힘인가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때 베트남에서 신비한 경험을 하셨다고 해요. 하루는 부대원들과 전투 지역에서 가서 하룻밤을 보내는데 새벽에 갑자기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서는 확 미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다가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대요. 근데 바로 그 순간 폭탄이 날아와 부대원들을 열어 죽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때 침대에서 떨어진 덕분에 다리에 부상만 입고 무사할 수 있었대요. 이 모든 일이 조상님이 보살펴 주시고 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청수를 모시고 기도를 드린 덕분이라는 사연을 봤었어요. 와,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이네요. 청수를 모시고 기도 올리는 힘이 사람을 살리는 정도라니. 정말 청수를 정성스럽게 올려야겠어요. 자, 그럼 계속해서 생활 속의 신규 문화를 소개해 주세요. 네, 두 번째 신규 문화 빠밤 칠성신앙이 있습니다. 오, 럭키세븐 칠성. 네, 정원수를 모실 때 비나이다 비나이다 칠성계 비나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칠성님이 바로 상대님이에요. 신규 문화에서는 삼신 상대님을 칠성으로도 모셨거든요. 칠성이라 부처 칠성을 말해요. 그런데 상대님이 이 칠성에 계신다는 사실. 상대님이 북두 칠성에 계신다고요? 그렇죠.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그걸 알고 북두 칠성에 계시는 상대님과 한마음으로 살겠다는 약속으로 머리에 상투를 틀었어요. 지금 강희도 선생님이 똥머리 한 것처럼. 아, 그럼 똥머리가 아니라 상투라고 해야겠네요. 여러분, 저 상투 있어요. 그렇죠. 그 상투 문화가 바로 북두칠성에서 온 거예요. 이것은 상투라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상투란 한자로 상두거든요. 두는 하늘의 북두칠성을 뜻해요. 상투는 상대님과 소통하는 생활 속의 신규 문화인 거죠. 오, 똑똑해, 똑똑해. 그리고 또 정성을 다하는 것을 지극정성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지극은 북두칠성의 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강희도 선생님, 북두칠성이 어떤 모양인지 알아요? 당연히 국자 모양 아닌가요? 딩동댕, 맞아요. 이 국자의 맨 앞에 있는 두 별을 지극성이라고 하는데요. 새벽에 우물의 지극성이 비치면 정원수를 뜨기 때문에 지극정성이란 말이 생긴 거랍니다. 오, 대박. 신기, 신기, 동방신기. 그래서 지극정성이군요. 자, 그럼 생활 속의 신규 문화 세 번째를 소개해 드릴게요. 빠밤. 지원도 선생님, 우리 부모님이 자동차를 사고 나면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갑자기 자동차요? 네. 새 차를 사면 사고 나지 않고 무사히 운전할 수 있게 고사를 지내죠. 오, 맞아요. 저희 부모님도 술을 밖에 뿌리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 고사가 바로 신규 문화예요. 자동차 말고도 사업을 시작하거나 영화의 대박을 기원할 때, 크고 작은 일을 시작할 때는 고사라는 이름으로 제사가 행해지고 있는데요. 예로부터 우리는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천제를 올렸었어요. 10월에는 1년 농사 지은 것을 수확하면서 상제님과 조상님께 감사의 천제를 올렸었거든요. 햇곡식과 햇과일로 마련한 제물을 올리고 시루떡을 만들어 이웃과 나눠 먹고, 이 문화가 집안의 제사 의리로 바뀌게 된 것을 상달고사라고 해요. 아, 신규의 천재 문화가 고사로 이어진 거군요. 근데 우리도 10월쯤에 추석 때 제사를 지내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설날과 추석 등 민족 대이동을 하면서 온 가족이 모여서 제사도 지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죠. 이 모두가 천재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렇듯 우리 생활에 신규 문화가 많은데 혹시 또 있을까요? Of course, 당연하죠. 엄청 많아요. 장승이나 속대도 신규 문화 중 하나예요. 이 문화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민족의 민속놀이 강강술래도 신규 문화에서 유래한 건데요. 옛날에 천재를 지낸 후에 단합과 화합을 하기 위해 췄던 춤이 강강술래라고 해요. 천재의 뒷풀이로 강강술래를 췄다고 할 수 있겠죠. 아, 천재의 뒷풀이. 네, 우리가 설날과 추석에 음복을 하고 풍류를 즐기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의 신규 문화는 셀 수 없이 많아요. 신규가 바로 인류 문화의 뿌리니까요. 아, 그러니까 신규를 모르고서는
인류의 정신 문화를 알 수가 없겠네요. 네, 이렇게 청수를 왜 모셔야 하는지부터 우리 생활 속의 신규 문화를 알아봤습니다. 우리 고민을 보내주신 친구는 고민 해결이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같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신규 문화를 되찾기 위해 청수 모시는 것부터 생활을 해봐요. 이상으로 내 고민에 파란불을 켜줘 신호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